자,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각 외국한 업무들이 하는 일이 배웠는데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말입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거주자가 뭐야? 한국에 사는 사람 거주자, 그죠? 비거주자, 한국에 안 산 사람 비거주자.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란 무엇이냐? 한국에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대한민국 살국에 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법적인 용어가 뭐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를 말해요. 주소가 또는 개인의 경우 주소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죠? 이거.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이거 아닌 사람을 말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게 거주자고 어떤 게 비거주자냐? 어떤 사람이 거주자고 어떤 사람이 비거주자냐? 그럼 한국에 산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살아야 되느냐? 한국에 주소가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있으면 주소가 생기느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거주자가 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다 거주자죠, 그죠? 그죠? 거주자인데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 안 살고 있으면서도 거주자로 취급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예? 주미 뭐 뉴욕에 있는 주미, 뉴욕에 있는 대사관. 이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그러면 명동에 있는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명동에 있는 예?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있죠. 그죠? 자, 이게 어느 나라 땅이에요? 그 중국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범인이 예를 들어서 죄인이 그 안으로 도망가 버리면은 한국 경찰에 뛰어가가지고 꼼짝마라 너 나와라고 그 중국 대사관 영내로 들어간 법인을 제가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서 압송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나라 땅이니까 어째야 됩니까? 대사한테 가서 저 범인이 안으로 도망갔는데 쟤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 나라 땅이니까. 따라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명동의 주한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중국 외교관은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이 사람은 뭐야? 비거주자야. 그렇겠죠? 외국 주한 중국 대사에 근무하는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10년, 20년, 50년, 100년 살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뭐야? 비거주자야. 거꾸로 이야기해서 해외에 나가서 미국의 뉴욕의 대사관은 어느 나라 땅이야? 우리나라 땅이야. 따라서 거기에 근무하는 외교관은 외국에 살더라도 뭡니까? 거주자가 됩니다. 그렇죠. 거주자.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인데 그러니까 거주자로서 그럼 외국인은 그러면은 한국에 얼마나 들어와야 거주자가 되느냐? 한국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아야 거주자가 되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만 살면은 외국인인데 거주자가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6개월 이상 살면은 그 사람은 스테이터스가 거주자로 바뀌어요. 그럼 한국 사람의 경우에 해외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해외 나가서 이민 나갔어. 근데 아직 국적은 한국 사람이야. 시민권 취득 안 하고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뜻한 바에서 해외 생활 지겹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 살아야 되겠다라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한국 들어왔으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거주자로 바뀌느냐? 아닙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으니까 6개월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은 해외에서 살다가 비거주하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얼마만 살면 되느냐? 한국 사람이니까 석 달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는 사람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있어야 된다고? 6개월. 한국 사람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있으면 된다고? 석 달만 있으면은 거주자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럼 외국인의 경우에 거주자가 되려면은 우리나라 들어온 지 6개월 이상 살아야 되느냐가 됩니다만 그게 아니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주자로 스테이터스가 바뀔 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들어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하루 좀 그렇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거주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 사람이야. 이탈리아 사람인데 셰프. 예? 셰프야. 그래서 뭘 잘 만들어? 스파게티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태원에다가 스파게티 집을 차렸어요. 이태리 식당을 차렸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 하지만 이 스파게티 집을 차린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거주자로 스테이터스가 바뀌어요. 왜? 영업활동하고 있잖아. 그죠? 영업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거주자로 바뀝니다. 6개월까지 안 기다려줘도 돼. 거꾸리하게해서 자, 그러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은 그렇고 국민, 예,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한국 들어오려면은 석 달만 있으면은 거주자로 바뀌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거꾸로 거주자였던 사람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면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는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2년 이상 살아야 비거주자로 바뀌어요. 2년 이상 살아야 비거주자로 바뀌어요. 자, 반면에 외국인은 해외에서 여기다가 잘 쓸 수 있나요? 새로 쓰겠습니다. 자, 국민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이죠. 3개월 있으면은 거주자로 바뀌는데 한국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얼마? 2년 이상 있어야 비거주자로 바뀌어요. 그죠? 그다음에 반면에 외국인은 해외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얼마나 있어야 거주자로 바뀌니? 6개월. 그죠? 임대면 바뀌죠. 맞습니까? 근데 한국에 살던 거주자가 이제 해외로 나갔어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사람 스테이터스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겠죠. 그죠?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한국 사람 몇 년? 2년. 외국인은 석 달입니다. 석 달만 나가버리면 한국에 안 들어오겠네. 비거주자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2년 이상 나가 있어야 비거주자가 됩니다만은 외국인이니까 얼마? 석 달입니다. 그죠? 자,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시 국민이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얼마나? 석 달만 있으면 돼. 그럼 국민이면은 해외에서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얼마나 있어야 비거주자가 돼요? 2년 있어야 비거주자가 돼. 외국인은 비거주자 해외에서 한국 들어올 때 얼마나 있으면 한국 사람이 거주자가 됩니까? 6개월은 살아줘야 돼. 그죠? 반면에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면 얼마나 있으면 비거주자로 바뀌어? 3개월이면 됩니다. 이 국민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아까 즉시 한국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주자로 스테이터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야? 영업활동이며 그죠? 영업활동을 하면 어디 갔지? 영업활동에 종사하면은 거주자로 바뀌죠. 그죠? 바뀝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국민도 해외에 나가면 2년은 살아야 비거주자로 바뀌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똑같죠? 해외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유현진 선수 해외에서 야구하는 게 영업활동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월급 받고 있죠. 그죠?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바로 뭐가 됩니까?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고, 그 다음 아까 이제 외교관 이야기했는데, 수났죠. 외국인 영업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얼마 6개월 이상 체제해야 거주자로 바뀐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외교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외에 있으면은 주미 대사관에 있는 분들은 몇 년을 살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20년 살더라도 한국 사람 거주자 그죠? 됩니다. 거꾸로 해서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 공관이나 국제기구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얼굴 생긴 것도 한국 사람 생겼고 한국말 유창하게 하고 물론 국적은 외국입니다만은 이라도 한국에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비거주자가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정도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해외에서 거주자였는데 나가가지고 석 달 있으면은 비거주자로 바뀐다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 공부로 입국하는 자는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뭡니까? 비거주자로 아무리 오래 있더라도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거주자, 비거주자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 말고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 사무소가 있으면은 거주자, 해외 사무소가 있으면은 뭡니까? 한국 회사인데 해외 사무소에 있으면 뭡니까? 그건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가 어디 있느냐에 달려 있고요. 또 하나 제외공간은 아까 이야기했죠. 주미 한국 대사관 그죠?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전 뭡니까? 거주자 대사관 법인이 단체인데 당연히 거주자가 됩니다. 거꾸로 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 국제기구 다 뭐야? 비거주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군들 그죠? 뭐 미 함주국 군대의 국제인 유엔군 등등은 몽땅 다 뭡니까? 비거주자가 되더라. 그죠? 비거주자가 되더라가 됩니다. 자, 다 설명했죠? 그죠? 다 설명한 대로 제외공간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게 동거가족이면 동거가족. 예를 들면 대사님, 영사님 거주자인 줄 알겠는데 그럼 대사관 부인은 어떻게 돼? 대사의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 동거가족은 마찬가지로 해당 거주자의 거주 구분에 따른다. 유현진 해외 나가 있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비거주자로 스테이트가 바뀌었죠. 그죠? 하지만 그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나간 지 2년이 있어야 비거주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동거가족은 같이 그죠? 동일하다. 유현진과 가족은 거주성이 동일하다가 됩니다. 유현진이 비거주자가 되면은 그 가족분들도 몽땅 다 비거주자로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외거래가 있는데요. 대외거래는 크게 나누어서 경상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거래가 있습니다. 경상거래는 뭐고 자본거래는 뭐야? 경상거래는 크게 나눠가지고 무역거래하고 그 다음에 무역외거래로 나눌 수 있고요. 그죠? 무역거래하고 무역외거래. 무역거래 수출 수입 같은 거고 무역외거래 통상 우리가 이전거래라 그럽니다. 이게 또 이전거래라 그럽니다만은 이전거래 그냥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외로 송금하는 거 무역이 따르지 않고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전거래죠. 그죠? 이전거래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이 있어도 서비스 그죠? 서비스 용역 등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죠. 여기 이전거래가 나옵니다만은 그죠? 뭐 지사경비가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경상거래입니다. 경상거래. 반면에 이제 자본거래는 뭡니까? 투자, 예금, 차입 이게 전부 다 이제 뭐 예금, 대차, 보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동산, 투자, 채권 이런 것들이 다 자본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항상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자본거래가 아닌 거 이게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헷갈리는 게 1번 예금, 2번
뭐 증권, 증권 투자라고 합시다. 투자. 3번 뭐죠? 주식 투자. 예를 들어서. 오케이? 4번 뭐 할까요? 뭐 예금 이자. 오케이. 예금 이자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예금 이자는 자본거래 같습니다만은 예금 이자는 자본거래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니까 경상거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식 때 샀는데 주식 투자의 배당금은요 자본거래가 아니에요. 예금이자 자본거래가 아니에요. 그죠? 정권투자 자본거래가 맞아요. 저기 자본거래. 그리고 예금 원금이 가는 거. 얘는 자본거래예요. 반면에 원금에서 생기는 수익, 이자, 그죠? 이자 이런 것들은 몽땅 다 뭐야? 이자, 투자 수익 그런 것들은 다 뭐야? 경상거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자본거래고 이자는 경상거래다. 나머지 우리가 무역거래 같은 거는 서비스거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유현진 선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유현진 선수가 예를 들어서 팔 빠지게 공 던져가지고 받는 소득은 그걸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그건 무슨 거래죠? 경상거래인가 자본거래인가? 임금이니까 임금. 그죠? 일종 임금이니까 뭡니까? 경상거래죠. 그죠? 경상거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기억할 게 이자하고 그죠? 투자 수익이 경상거래에 속한다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결제행위 이런 것들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일을 말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한 은행의 의무 중에서 통상 외국한 은행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확인을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도 있고 뭐 등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해야 되고요. 그죠?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 의무가 뭐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신고는 뭐죠? 사전에 신고하죠. 맞습니까? 사전에 신고하죠. 그리고 보고는 뭐죠? 이거는 일종의 사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사후에 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데 신고는 당연히 사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어떤 거를 신고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상계거래, 제3자 신고거래 등등등 여러 가지 신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나중에 또 신고라든지 할 때 그때 가서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면은 은행에서 뭐 해야 돼? 이거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고, 해외 직접 투자 등에서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절차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직업 등에 대해서는 뭡니까? 신고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이럴 때 외국한 은행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신고 대상 거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냐?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가 나오느냐? 외국한 은행에서 이 거래가 외국한 거래법상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0달러. 5,000달러 이상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거 무슨 거래요? 이거 왜 보내려고 그래요? 라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거래에 해당되거나 또는 다정한 상계나 제3직업이나 등등에 관해서는 신고하고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나오니까요. 해외 직접 투자니 해외 지사 설치니 이런 거 나오니까 앞에서 뭐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뒤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직업 절차 준수 의무, 회수 의무, 그 다음에 확인 의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외우려 하면은 제가 뭐 외환 전문역 강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1, 2년 한 것도 아닌데 학생들을 가만 보니까 첫날 첫 시간에 외국한 거래 총론에 있어가지고 신고 무슨 거래, 다자간 상계 거래, 제3자 직업의 거래, 그 다음에 기간을 초월하는 거래, 뭐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들 신고해야 됩니다. 라고 해봤자 그게 무슨 말인지 다자간 상계가 뭐고 제3자 뭡니까 그 직업이 뭐고 그 다음에 기간을 초과하는 직업이 뭐고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직업이 뭔지에 대한 데피니션의 정의를 제대로 잘 못 내리기 때문에 그게 무슨 거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고해라 라고 외워봤자 신고하는 그거 갖고 거래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할 정도로 넘어가고요. 나중에 그때 가서 제3자 지급 거래의 경우에 다자간 상계의 경우에 그죠? 그다음에 기간을 초과하는 직업의 경우에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라고 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내용을 보면은 아, 그 거래가 이게 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 그게 신고구나 하는 데서 알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일단은. 그리고 사후관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죠. 그죠? 그래서 외국은행에서 해야 할 사전 뭡니까? 관리하는 것들 중에 신고, 뭘 신고해야 되느냐? 보세요. 상계, 상호계산, 해외예금, 해외차입, 정권 발행, 회원권 취득, 국내 부동산 취득, 5만 달러 초과지급, 외국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 어떻게 외워? 어떻게 외워요? 다 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게 됩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나중에 아까 설명했듯이 다음에 각각의 챕터에서 차근차근 볼 테니까 이걸 다 모아하는데 불과하니까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굳이 여기서 기억한다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 되겠네. 아까 설명했죠. 그죠? 증빙서 제출 안 하고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달러가 1년에 얼마다 얼마? 5만 달러, 건당 얼마?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년에 5만 달러는 보낼 수 있다. 뭐 정도를 넘어가겠다. 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전에 관리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사전 관리 수단이 뭐냐? 외국한 거래에 사전 관리하는 게 뭐냐? 1번 신고 수리, 3번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자, 4번 인정, 4번째 허가의 5가지 종류의 사전관리 수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 이 거래를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긴 합니다만은 사전에 좀 관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무슨 거래인지를 나름대로 그 당국에서 관리해요. 그 관리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수리, 확인, 인정, 허가. 무슨 말이냐? 신고. 해외로 3만 달러 보내려고 한다. 증여성으로. 증명서류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냥 보내지 말고 보내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은행에 가서 신고해라. 신고. 그죠? 리포트. 신고하라. 이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수리는 뭐냐? 신고하면은 리포트인데 신고 수리는 뭐냐? 신고하면은 은행에서 그걸 보고 오케이 하고 accept 해야 수리를 해야 그 거래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신고 수리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신고 수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부동산 취득하는 거예요. 해외. 오케이. 자, 그다음 확인. 그럼 뭡니까? 신고하면은 은행에서 뭘 하죠? 확인하죠. 이게 무슨 거래예요? 누가 해외에 사는 이모가 그 이모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축의금 보내는 거예요. 그죠? 보낸 거예요. 라고 신고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확인해줘. 신고하면 확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정. 인정은 예전에는 딱 한 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 법 규정 자체가 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인정할 일은 없어요. 인정할 일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허가는 뭐냐니까 이런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세요 라고 허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니까 금융감독원이나 그리고 기재부에서 허가하지. 외국한 은행에서는 허가 안 해요. 허가 안 해요.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에서 허가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앞에 보면은 5가지 우리의 그 사전 신고 수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확인, 그죠? 신고, 그 다음에 신고 수리, 또요, 허가, 인정인데, 지금은 외국한 은행은 허가도 할 수가 없고, 허가 누가 해? 기획재정부에서 해요. 그죠? 금융감독원에서 해요. 그 다음에 인정은 법 규정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 수리, 신고, 인정, 확인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신고, 그럼 맨날 뭐 돈 보낼 때 하는 신고, 이거. 신고 수리, 부동산. 이거 확인, 신고에 따르는 뭡니까? 확인. 요 세 업무만 외국한 은행에서 할 수가 하고 있죠. 그죠? 그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한국은행에다가 신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신고하느냐? 뭐 개인 차익, 대외지급 배당, 오만 어쩌고 있습니다. 읽지도 않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나온다니까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 또 하고 계속 나오니까 저절로 외우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의 해외 차익, 대외지급 수단의 매매, 상계, 제3자 지급 블라블라블라블라를 한국은행에 신고된다라고 외우면 돌았으면 잊어먹어요. 못해요. 나중에 이거 대외 차익, 대외지급 수단 매매, 상계 거래, 제3자 지급 거래, 5만 달러 초과 거래, 해외 예금 거래 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거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요거는 은행에 신고하고 요거는 기획재정부 신고하고가 그때 나오게 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배워도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안 하고 제가 설명하기 싫어서 설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오니까 지금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신고를 그렇다 치고 지금 신고 수리, 그죠? 신고 수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한국은행에서 신고 수리하는 경우는 또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뭡니까? 해외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를 한국은행 신고 수리하고요. 보통 부동산 취득은 해외 부동산 취득 어디 신고해? 은행에 신고하는데 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될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한국은행에서 신고 수리하고 통상은 한국에서 하는 일은 뭐냐니까 해외 지사의 부동산 및 증권 거래에 대한 것은 신고 수리 대상입니다. 신고 수리 대상. 그러니까 역시 부동산, 개인의 부동산 취득은 은행에서 하고 해외 지사의 부동산 취득은 어디 한국은행에서 신고 수리한다. 라고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되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등등 어디 신고하느냐 나중에 나올 테니까 막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지금부터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신고를 말고요. 신고 수리하고 허가 요거만 기억하죠. 오케이. 자, 신고 수리할 경우에 아까 신고 수리 1번 은행에다가 신고할 경우에 신고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은행에 신고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그죠? 금융감독원에 신고 수리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그죠? 금융위원회 신고 수리할 경우가 있죠. 자, 은행에 신고할 수리가 뭐가 있죠? 해외 부동산 취득 그죠? 해외 부동산.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셨으니까 지사의 부동산 취득. 오케이. 그 다음에 해외 감독원에서의 신고 수리는 뭐냐? 그러니까 은행에 금융기관에 해외 지점. 그래서 무슨 은행에서 자카르타 지점 열고 싶은데요. 어디 신고 수리예요? 은행 감독원에서 신고하고 해 하고 accept
해야 신고 수리해야 그 행위 법적 행위가 유효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카르타 지정할 때는 어디 한다고요? 무슨 은행?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은행이랄까? 두나은행 자카르타 지점을 설립을 하고 그럽니다. 어디 신고 수리해야죠. 신고야 신고 수리야. 신고 수리. 어디 신고 수리? 은행 감독원.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신고 수리할 경우는 뭐냐? 금융기관의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해서 해외 직접 투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해외에다가 회사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해외 만들어가지고 해외 만들고 경영권에 참여하는 게 직접 투자죠. 그러니까 지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자카르타 지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카르타에다가 금융기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죠? 법인을 만든다. 또는 법인을 갖다가 우리가 산다. 은행에서 산다. 직접 투자한다.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보다 그 위에 있는 금융위원회에 가서 신고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지점을 설치하면은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기관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아까 이야기했죠. 금융위원회하고 뭡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허가가 뭐냐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예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테러 자금 송금하는 거. 저 알카이다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알카이다가 테러하는데 제가 그 돈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10만 달러 송금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허가해 주세요. 네? 테러 단체에다가 송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네, 장하십니다. 참으로 정말 장한 일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테러 단체에 송금해야지요. 라고 허가해 줄까요? 그럴 리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허가란 말은 사실상 뭐야? 금지야. 하지 마. 그죠? 하지 마. 그죠? 어떤 거 하지 마라고요? 테러 단체에다가 보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의 직업.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가 뭐냐니까 소위 말해서 소세 체납자,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그죠? 해외 투자하려고 그런다. 그죠?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해외 투자한다 그런다. 해외 투자하기 전에 은행 비부터 먼저 갚으세요. 그죠? 이럴 때 금융위원회 가서 저 신용불량자인데요. 은행에서 빚 못 갚아가지고 있는데요. 신용불량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는 바에 있어 하와이에 있는 풀빌라 집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렇죠. 뭐 은행의 빚이야 전체를 갚으시고요. 하와이 풀빌라 멋진 부동산 하나 사세요. 라고 허가해 줄까요?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허가는 뭐야? 금지다, 금지. 그래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의 지급하는 일이나 해외로 보내는 거리나 또는 테러 자금은 어디서 금융위원회에서 못하게 막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하는 일 중에서 은행의 통상적으로 일반 계정인데 은행의 계정이 일반 계정인데 역외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계정이 아니니까 그 해외에서 운용되는 거래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런던에서 빌려가지고 파리로 투자하는 돈 이런 돈이야. 우리나라 안 들어오는 돈이야. 그걸 역외에서 돌아다니는 돈은 역외 계정으로 따로 운영해요. 한국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역외 계정으로 따로 운영하는데 그 돈하고 일반 계정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계정하고를 섞어버리면 그건 역외 계정의 의미가 없죠. 그죠? 역외 계정은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기로 하고 만들어진 계정이 역외 계정이야. 그래서 그 역외 계정하고 일반 계정, 진짜 우리가 쓰고 있는 영내 계정하고를 섞으면 안 되는데 그거 섞으려고 그러는 데는 괜찮을까요? 허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 장관님 라고 허가해 줘. 역외 계정하고 일반 계정하고 자금 이체 섞으려고 그러는데 허가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허가. 오케이? 자, 그래서 허가는 뭡니까?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나
허가죠.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아까 한국은행에 허가가 있었죠. 뭡니까? 한국은행에서 허가는 뭐죠? 국제조약이나 법규 이행과 관련되는 직업의 경우에 뭡니까? 허가를 하죠. 그렇죠? 허가. 그러니까 허가. 한국은행에서 허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허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허가하는 경우가 있었죠. 됐습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신고나 신고수리는 나중에 4차 또 나오니까 그때서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관리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고는 사전에 신고하는 거고 사후는 나중에 보고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 외화증권 취득 보고서, 송금 보고서,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변경 보고서 등등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외화증권 취득 보고서, 해외 이제 직접 투자, 해외 투자할 경우에 외화증권을 샀습니다라고 취득 보고서는 언제 6개월 내로 내야 돼요. 6개월 내로. 자, 요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6개월 내로. 그 다음에 송금 보고서. 외화증권 사는 게 돈을 보냈어요. 하면은 뭡니까? 돈과 관련되는 일은 웬만하면은 즉시입니다. 즉시. 그러니까 돈 보냈어요. 즉시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청산 및 대부 채권 회수 보고서. 돈이죠. 이제 투자했는데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청산했어요. 돈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즉시. 그죠? 즉시. 그 다음에 즉시고, 그 다음에 정권을 취득하면은 언제로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실적 보고서는 실적은 5개월 이내고요. 그 다음에 변경은 3개월 이내고요. 아, 정말 까다롭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똑같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 통일 시키면 좋겠는데 다 짜장면으로 통일 하면 좋겠는데 누구는 짜장면, 누구는 짬뽕, 누구는 볶음밥, 누구는 뭐 복잡하니까 그죠? 우동 이렇게 하면 복잡한데 마찬가지로 자, 정권 취득 할 수 없죠. 외워야죠. 정권 취득 보고 6개월,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실적이라 그러자. 사업 실적은 살적이 아니고 실적은 5개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터 변경한 거, 변경은 뭐 변경이니까 좀 많이 남기니까 석 달 내로 보고할 수 있지 않겠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송금, 돈과 관련돼서 송금했습니다. 즉시. 그 회사 때려쳤어요. 청산했어요. 뭐야? 즉시. 그죠? 자, 요거 보고 시한이죠. 그죠? 를 기억하고 계시라. 정권 취득했어요. 6개월. 사업 실적은 5개월. 한 달 뺀 5개월. 그 다음에 변경, 내용 변경 석 달. 그죠? 석 달. 그 다음에 돈 버렸어요. 즉시. 청산했어요. 즉시로 기억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참 이게 통일되지 않다 보니 시험 내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죠? 학생들 얼마나 헷갈릴까? 그러니까 시험에 낼 만하죠. 자, 그 다음에 더 있네요. 사후관리 내용으로 해외지사와 해외부동산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해외지사가 현지 법규에 따르는 등록은 6개월 내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도 6개월입니다. 그죠? 이게 비슷하죠. 부동산 취득이나 이거 뭡니까? 현지 법규에 대한 등록이나 아까 정권 취득이나 정권 취득 보고서나 정권 취득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정권 취득 보고서나 또는 등록한 거나 부동산 취득한 거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다 6개월이죠. 아까 정권 취득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 맞습니까? 실적. 영업활동 상황이 뭐야? 실적이잖아. 맞습니까? 실적이죠. 는 뭐야? 5개월이 있잖아. 아까 실적 5개월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변경. 아까 변경이 있었죠? 변경 얼마 했더라? 이것도 석 달이네. 똑같네, 아까하고. 똑같네.
그죠?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달라요. 요거 하나만. 이제 해외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 현재 지사가 아니고 지사가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는 6개월이지만 이거는 뭐야?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신고 수리받는다 그랬죠. 그죠? 신고 수리를 받습니다만은 부동산 해외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는 언제 석 달. 요게 다르니까 요거 하나만 예외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아까 앞에서 배운 대로 정권은 6개월, 실적은 5개월, 변경은 얼마? 3개월과 일맥상통하죠. 오케이. 근데 부동산 취득만은 지사의 부동산 취득은 얘가 똑같은데 요거는 다르다. 요거만 기억합니다.